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국립한밭대학교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과 사명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고 순수하게 만드는 지성의 요람이면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하는 변화의 원천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지역의 명문에서 세계의 명문으로 도약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국립한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회고하면서 미래의 한밭대학교 모습을 상상하는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학교 왔으니까 총장님부터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앉아서 네, 한밭대학교 송하영 총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총동문회장 김만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출신 중구청장 박윤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CEO 총부청회장 박용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대학발전부원 특별위원장 민병철입니다. 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한밭대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같이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 행사 지난주에 들으신 것 같은데 이 총장으로서 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을 바라보는 어떤 회고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어떤 회고를 해주실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5월 19일 날 기념식을 했죠. 정확하게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1927년 5월 20일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강산이 9번 변한 그런 시기에 그 장엄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훑어보면 제가 이때 이 총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벅찬 일이지만 아울러 또한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미래에 대한 긍정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감사할 것은 우리 한밭가족 역대 총장님 그리고 재직했던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생들, 조원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한밭대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동문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지역사회에서 끝없이 한밭대학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힘이 이제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계속 이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더 나아가서 인류사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계속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0주년을 맞는 감회라는 감회고요. 각오라는 각오를 수 있겠습니다. 예. 총동문회장께서도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저도 저 임기 기간에 또 우리 개교 90주년을 맞는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 상당히 영광스럽고 좀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5월 19일 날 아주 송악리에 그 우리 8만 동문과 함께
모교 90주년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를 또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뭐 90년이라는 전통도 있지만 또 11번이라고 하는 그 교명수는 학제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동문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동문회의 가장 또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좀 타파하고 이제는 우리도 이제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동문회 그 슬로건의 지향점을 갖고 8만여 동문들이 함께 결집하고 더 견고히 하는 그런 한 해의 그 동문회를 만들고자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개교 90주년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90주년 개교 기념의 그 슬로건이 미래를 향한 도전 90년, 세계를 향한 꿈 100년입니다. 동문회의 그 슬로건과 거의 그 어울리는 그런 하나의 그 슬로건을 갖고 우리 8만의 동문들이 더욱더 우리 모교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후견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90주년 개교년은 이러한 새로운 또 출발점의 신호탄의 그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 한밭대학교가 처음부터 국립으로 출범한 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 시대인데 예. 국립이라 마찬가지죠. 홍성 국립 전수학교입니다. 홍성에서 개교를 하고 그것이 대전으로 옮겨왔구만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전수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갔다가 전문학교 뭐 5년제, 2년제 그리고 4년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몇 번에 예. 매번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예. 공업 이단회가 계속 붙어 예. 있어요. 산업 뭐 이런 다. 아무래도 뿌리는 산업여군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방점을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의 한밭대학교의 그 현황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교수님 해주실래요? 미 교수님 해주실래요? 미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현황을요? 예. 현황이라 한다면은 전체적인 말씀드릴까요? 예. 재적 학생 숫자라든지 학과 수라든지 제가 말씀. 총장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총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주구총장 소감 말씀 안 해봐.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현황의 특성을 든 다음에. 우리 한밭대학교는 아까 우리 동문회장이 말씀하신 졸업생 한 8만여 명 되고요. 지금 현재 재학생은 9,000명 정도 됩니다. 학부생이 8,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한 500명. 학부 중심의 대학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직원선생님, 교수님 다 포함해서 한 600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는 지금까지 대통령 표창을 2번 받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대통령. 다른 대학은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게 산학협력에 기여한 걸로 대통령상. 그래서 한밭대학 교기에 보면 이렇게 대통령 표창을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2개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통적으로 산학협력을 선도해온 대학이죠. 그 역사가 그 30년쯤 됐습니다. 산학협력을 특성으로 이렇게 삼은 것은 굉장히 선대 총장님들과 교수님들이 잘한다. 오늘날 그 시대 흐름과 딱 맞고 잘 정해졌다 이 생각도.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를 발전시켰고 또한 뭐 아까 말씀하신 근대화 산업화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여기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따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학협력단장님 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한밭대학교와 상생하면서 사업체도 커지고 또 직원들도 고용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생각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특정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대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산학협력, 예. 네, 최우수 대학.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2번이나 받았다.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구만요. 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네. 받았다는 거죠. 한밭대학교 동문의 활약도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아주 대단한데요. 박은갑 중심장께서는 선출직이라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요. 한밭대학교가 지향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졸업생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평소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열심이다 이런 평을 주변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런 같은 경우는 한밭대학교하고 그 인연을 몇 년도에 내리신 거예요? 학부에 입학하셨나요? 그렇죠. 92년도, 1992년도에 이제 한밭대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92년도에 왔는데 먼저 우리 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보다도 저는 이 한밭대학교에 대해서 더 아주 애절하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제가 학교 정문을 다닌 것은 우리 한밭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90주년을 맞았다는 것이 참 저한테는 아주 가슴이 찡한 그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한밭대학교가 지역의 어떤 중심의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우뚝 섰다는 그 자체도 아주 가슴이 벅차고 또 감사합니다. 또 늘 우리 한밭대학교는 우리 대전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그 역할을 늘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한밭대학교 동문들이 큰 진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자부심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90년을 넘어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한밭대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한밭대학교 동문들은 요즘 수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흑수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실업계를 가는 경우는 어려우니까 빨리 취업을 해서 어떤 가게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실업계를 택했고 그 중에서 뭐 공무원도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실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압축성장 시대에 저희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만구 총동문회장도 뭐 그런 흑수저 출신으로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간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밭대학교 졸업 동문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저도 그 안에 대표적인 사례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공직생활 들어와가지고 저의 꿈이 항상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는 못 갔지만 대전으로 와가지고 늘 공부할 기회를 공직생활에 기다렸는데 84년도에 마침 대전 개방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하나의 그 역군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하나의 취지로 대전 개방대학교가 8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대학교 1호로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토목공학과 들어와서 제가 1호로 처음부터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고 근데 바로 이제 그 석사 과정이 바로 생기질 않았어요. 이 개방대학교의 특성이 그 다음에 이제 공업대학으로 바뀌고 또 산업대학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대학으로 이제 다시 되면서 이제 석사 과정이 생겨서 제가 92년도에 석사도 1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밭대학교 대학원 제가 그 대학원 그
동문회장을 제가 또 1호로 그 초대해서 한밭대학교는 저와 남다른 아주 인연이 있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박사과정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이제 박사는 타대학에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비슷한 우리 그 당시 대전시에 뭐 우리 토목직 공무원 기술직 다 합치면 한 500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90%가 다 저와 같이 우리 그 당시 개방대학교 또는 산업대학교를 편입해서 나왔거나 전부 다 우리 한밭대학교 나왔습니다. 또 이 우리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 어디 그 실업계나 우리 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만남의 장소에 가보면은 우리 산업대학교 지금 한밭대학교 안 나온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전국 현장을 많이 이제 현장 지도나 이런 걸 다닙니다. 평가를 다니면은 각 현장에서 뭐 소장이라든가 감리단장이라든가 거의 다 우리 한밭대학교 출신이 아직도 지배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에 우리 한밭대학교가 그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한밭대학교가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그 인재를 더 양성하고 하는 그 우리 산업계의 요람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대학이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평가거든요. 그 평가가 좋은 대학일수록 훌륭한 CEO 과정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박용호 CEO 총동창회장이 나오셨는데 네네. CEO 동창회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예. 어떤 분이 동창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CEO 과정 오셨으니까는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계, 재계, 그다음에 인사들이 워낙 많이 계셔갖고 그걸 특별히 말씀드리게 해서 그래도 현지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계에서 대표적으로 그 대전시장이신 권성태 시장님, 이분이 3기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는 국회 부회장을 역임한 박병석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또 구청장으로서는 국가와 옆에 계시는 박용산 구청장님, 그 다음에 장정택 서구청장님, 그 다음에 박수범 대덕부청장님 계십니다. 재계에서는 뭐 여러 분들이 또 계시는데 대표적인 우리 지역 건설사인 삼성백조 정성호 회장님, 그 다음에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님, 그 다음에 대전시 개발위원이신 지하엔지니어링의 강동욱 회장님, 그 다음에 일상종합건설의 박성배 회장님,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 장영시장을 시작하신 제닉스원의 나병철 저희 그 직전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대덕구에서 작은 일이시지만은 큰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몽리문화사의 이근명 회장님 등이 대표적인 그 이사도 피고 있고, 그 이분들 외에도 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언제든지 언제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EO 동창회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기획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용호 총동창회장이 이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된다.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분을 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총동문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밭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또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총장님, 네. 총장님께서는 한밭대학교하고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네. 2대에 걸쳐서 한밭대학교에 공직을 하시고 헌신 봉사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한밭대학교 뭐 다 이렇게 밝혀야 되겠지만 동문입니다만 아버님께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분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 청장님이 한밭대학교에 거는 그 기대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더 좀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도 한밭대학교가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지금 박사과정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개선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총장으로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으로서 한번 스스로 자평을 하시고 이런 점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다면. 네, 방금 저 우리 현식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선친께서 아파트 토목공학과 조직에 계셨는데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찾아오는 그 제자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굉장히 까다롭고 원리 원칙대로 하셔가지고 불편한 적도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데 하시고, 좀 한없이 관대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보살펴 주신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한참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한밭대학교에서 일을 한 지가 한 30년 됐네요. 됐지만 늘 그 아버님이 한밭대학교를 사랑했던 그 마음 저한테 계속 또 이제 이어져 와 있고. 근데 우리 대학은 사실은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이주되면서 아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구 삼성동에서 작은 터전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시킬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해. 이제 막 넘쳐나는 거죠. 명장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그렇게 한 지가 17년 됐습니다. 사실 90년의 역사 중에 유성 캠퍼스의 17년. 물론 삼성 캠퍼스가 밑거름이 됐지만은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물론 뭐 교수님도 훌륭하시고 학생들도 점점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고 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대학에 좀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구 역량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대학 된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고 일반 대학원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것도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분야의 재원을 좀 많이 마련하고, 교수님들 중에는 연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에 또 이렇게 몰입할 수가 없는 것은 특별한 분들한테는 특별한 지원을 해서 그 분야를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교육이니까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교육과 연구 둘 다 우리가 한밭대학교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매개가 뭐냐? 산학협력이다 생각해서 그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에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재정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건데, 그 사업을 우리 여기 이재영 단장이 주도해서 사업을 수주했어요. 되게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보충하고 더 탄탄하게 기반을 쌓는 겁니다. 네. 이제 한밭대학교가 과가 많이 확충이 돼 있더라고요. 인문학 전공학과도 생겼고 이제 박사과정도 생겼고, 또 전통적인 그 산업 분야의 과도 뭐 그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밭대학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할 만한 업적과 성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산학협력의 메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밭대학교는 산학협력 DNA가 강한 대학이다. 이번 9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이 90년 동안 공업 전수학교로 시작한 것처럼 대한민국 공업 입국에 90년 역사를 가진 대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충남 대전권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우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성장기 때 국가에서 공업 이런 거는 약간 천대시하는 사상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변했습니다. 공업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 인력 양성을 한 겁니다.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산학협력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9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특히 산학협력 교육에 대해서는 3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산학협력 모델대학, 산학혁신대학, 산학융합대학 해서 우리 지금 현 총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대학의 비전을 산학일체 세계 인류대학이라는 것을 대학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혁신융합일체, 이 산학일체라는 용어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산학이 일체가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저희들이 산학일체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뭐냐? 대학은 곧 기업이다. 기업은 곧 대학이다. 입학은 곧 창업이다. 입학은 곧 취업이다. 해서 산학일체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뭐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의 우수 사례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여기 황우여 부총리가 직접 교육부 장관 겸 황우여 부총리께서 저희 대학에도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도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가셨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산학협력의 근원은 뭐냐? 저희들이 가족회사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동문 기업들이 나가서 지역에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족회사가 약 1,800여 개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자산입니다. 그 가족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족회사에 에로 기술을 개발해주고 기술 개발도 해주고 또 저희들 학생들을 현장 실습도 보내고 캡스톤 디자인도 하고 이들이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적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가족회사와 좀 연계를 좀 더 긴밀하게 관리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이 한밭대학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회사가 1,700여 개가 된다는데 1,800여 개가 된다. 예. 놀라서 숫자에 있는데 그 정도세요? 예, 맞습니다. 현재 해외 사례 MIT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 예. 지주 회사로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한밭대학교도 바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한밭대학교 기술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 지주 회사 자회사가 19개가 있습니다. 올해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연구소 기업으로 미래부에서 인정된 기술력이 인정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하면 아마 MIT나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단순한 기술적 대로만 해결해
것이 아니라 네. 마케팅이나 관리나 인력 관리 맞습니다. 또 아니면 그 리크루팅 승원까지 네. 전 분야에 걸쳐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네. 또 투자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것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창업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업 선도대학교 재정 지원 사업도 유치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30여 개 지원, 꼭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대전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창업 선도대학교도 있고 이노폴리스도 있고 창업대학원도 있고 뭐 창업 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밭 엔젤 투자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1차 모집에서 8억을 조합을 구성해서 그 한참 이제 성장하는 창업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지향해야 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지성인을 배출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과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밭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잘 살려서 훌륭한 그 성과를 거두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한밭대학교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설명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취업률. 한밭대학교 취업률은 전통적으로 취업 명문대학으로 조금만 있죠. 항상 톱10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호 시시가 뭐 여기 다 하시잖아요. 예, 일자리. 일자리. 대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회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한밭대학교는 취업을 위해서 전 교수님들이 다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죠. 각 학과별로 취업 전문 지도 교수 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대별로 산학연대 중점 교수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산학 협력뿐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자리를 위해서 또 현장 실습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뛰고 있습니다. 결국은 취업 명문대학이 된 이유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학생들한테 관심 갖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죠. 직원 선생님들도 또 함께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동문회에서도 또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3박자 맞고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일자리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이제 주로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가족회사로 맺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 중에 강하고 아주 역량 있는 중견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제 기획도 하고 제품도 설계하고 하는 데서부터 다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역량을 발휘하는데 더 좋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만큼 보수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하는 건 이제 보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 뭐 지원생들 도움 다 노력한 결과죠. 요즘 들어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안 하는 사례.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학으로 취업을 위해서 재진학, 재입학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공연한 일이 됐어요. 그걸 누굴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산학협력을 통해서 가족회사라든지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다고 하면 서로 신뢰를 담보로 해서
추천에 의한 취업 이런 것도 한밭대학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예, 많습니다. 예. 저희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입생의 84%가 대전 충청권에서 저희들 입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 77%가 여기 지역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특히 여기 지역에 뭐 대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 이런 교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뭐 산학 공동과제 뭐 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과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와 중소기업과 기술 교류하면서 학생이 인볼브되고 학생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한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결코 남이 넘나들 수 없는 자산이면서 강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정해주는 어떤 특성도 필요하겠지만 만들어가는 발굴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 그 세대가 바뀔수록 저도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뭐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용갑 본문께서 한밭대학교에서 어떤 품성을 배우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한밭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6년 6개월을 다녔습니다. 학부 4년, 또 석사 2년, 또 CEO 6개월 해서 6년 6개월. 우리 교수님들 말고는 아마 제가 가장 오래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한밭대학교를 다니면서 참 그 한밭대학교 교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서 내가 진짜 이런 대학을 다니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문득문득 느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압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압축 성장을 했는데 아마 그 어느 학자는 뭐 150년, 200년 서구에서 이런 그 압축 성장, 이런 그 서구의 문화를 우리는 일본은 60년, 우리는 한 30년 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전근대적인 또 근대적인 또 탈근대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중구청장이 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사회가 이제 돼서 성장은 됐지만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 삶의 질서가 많이 좀 흐트러졌다, 무너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때 조그만 대전 중구에서 별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효문화 중심도시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미래 청소년들의 어떤 인성적인 그런 것이 이제는 요구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해서 제가 7년 동안 효문화 중심도시 또 효문화 뿌리축제, 그래서 어떤 효에는 어떤 그 진짜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유교적인 그런 절대적인 복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현대적인 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자 해서 효문화진흥원도 유치됐고 뿌리공원 또 제2단지도 이렇게 조성이 이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업과 어떤 삶의 기본 질서 두 수레바퀴가 함께 가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갖추는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효문화 중심도시, 제가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하니까 이제 대전시에서도요
효문화 중심 도시 대전 이렇게 나갑니다. 얘는 앞으로 이제 효문화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성적인 그런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는 그런 중국 대전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밭대학교에서 단순히 전문성이나 능력만을 가리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저런 인성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효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 헌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요즘 유행하는 갑질도 없어질 테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예. 한밭대학교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만구 총동문회장님 사실 어렵게 아까 우리 이재영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업 계열하면은 좀 약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기술 배워서 그래 돈 번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절박한 거죠.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인성에 대한 또 교수님들의 그런 따뜻한 지도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학교 측에서도 주안점을 둬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산업공상이거든요. 선비가 최고고 어떻게 보면 직접 노동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은 저 밑에 하드했어요.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쟁이라고 하는 그 비하적인 그 명칭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밭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뭐 철저히 잘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뭐라고 할까 인성 보장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이제 중근 총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좀 한밭대학교 효문화에서 좀 교육하는 글쎄 왜냐면 한밭대학교에서 거기 뿌리를 배우셔가지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효문화 메카가 되셨는데 네. 이제 후배들한테 좀 그러시네요. 기회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이 1000여 명이 좀 넘는데요. 직원들도 제가 효문화 중심 도시 하니까 뭐 그렇게 함께 가게 돼요. 함께 가게 되고 뭐 어떻게 또 우리 한밭대학교 출신들 저희 그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청장이 또 우리 학교 뭐 선후배 되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혹시 누가 되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은 동문으로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저 박용우 동창회장, CEO 총동창 회장께서는 직접 현업에도 종사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엔지니어링 회사 예. 이쪽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분야가 아닌데 네. 이제 바깥에서 한밭대 졸업 동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세요? 들어보면. 일단은 우리 한밭대학교는 지역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가 어디 업체나 어디 강공사들에 방문을 해도 한밭대학교 출신자들이 다수 많은 것은 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이 한밭대학교 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한밭대학교 출신이라 하게 되면은 일단 사람이 공통점이라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하는 면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같은 또 기술자의 입장으로 다시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면이 상당히 밝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 다른 분들은 다 몇 분씩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계속 질문을 많이 하려고 밀어준 분들. 민명창 교수께서는 이제 대학발전 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네요. 대학발전 후원 특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먼저 저희 그 국립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졸업생이고 또 재직하는 교수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저희 송하연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대학발전 특별위원회는 실은 개교 90주년이라는 행사 자체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100년을 또 기약하는
장에서 지난 2015년 10월에 이 출범을 해서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저희 그 대학의 교수님, 또 동문 선후배님,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많은 이렇게 지원 속에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이 크다면 크지만 그래도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거금을 모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저희들이 얼마세요 목표가? 20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100인의 릴레이 기부로 시작돼갖고 이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학발 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입니다. 이 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리 이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이라든지 학술 연구 지원, 또 연구 기금, 또 기재 확충, 궁극적인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9일 날 그 개교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네요. 26일 금요일 날 후원의 밤을 행사합니다. 그날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많은 이 동문 선배님들 상당히 지원해 주셨는데 특히 그간의 기부 중에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계룡건설의 고 이인구 회장님부터 해서 금성백주의 정성 회장님, 또 신화엔지니어의 김인수 회장님, 그 외에 많은 지역의 그 기업의 그 회장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문화 공연과 이런 사업을 주최하지만 또 대학에서 총동창회과 같이 이 한밭대학 교명을 넣어서 와인 이렇게 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판매하는 한 병당 5,000원 정도가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축적되는. 그리고 또 또 교수님이나 또 기직원들께서 그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의 10%를 이렇게 출연해 갖고 또 그 모교 발전, 그 대학 발전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참은 한 50% 이상을 동참해 주셨고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이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모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부하신 분들 때 앞으로 150주년, 앞으로는 60년 남았죠. 150주년 기념을 맞춰갖고 또 기부자들의 어떤 후손을 초청해서 그간의 어떤 기부, 이런 어떤 헌신적 이런 것들을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9월에 타임캡슐 매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자부심, 자손들한테 이 자부심, 뭐 이런 행사를 가질까 하고요. 특히 또 한 500만 원 이상을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 영원하게 좀 뭔가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명패를 또 제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한밭대 개교 90주년이지만 질곡의 역사 속에서 11번의 그 여러 가지 학칙 규명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오면서 이 저희 한밭대학교는 단순하게 11번의 규명계층 돼서도 통합이라는 이 횟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간의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사년제 정규대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4년에 그 정규대학 과정이 생겨서 33년, 올해가 33년 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청년도 30살이면 시집장가 가는데 정말로 우리 한밭대학교도 정규과정이 33년 됐다. 그래서 이 석박사 과정이 다 만들어졌고 전혀 다른 일반 대학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100년, 150년 나가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학발 특별위원회가 9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노드맵을 만들어서 100년을 향한 앞으로 10년을 또 계획하는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준비하는 이렇게 됐을 때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가 이루어지시고 기초가 단단해야 큰 집을 지듯이 이랬을 때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대학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나 자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결국은 그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명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 네. 뭐
성공한 기업인 중에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문술 기념관 같은 게 있거든요. 학교 네. 안에 가보면. 네. 또 침대 같은 경우도 정심화홀이 있어서 네. 이제 익명의 복지가는 아닙니다만 어렵게 모은 돈을 네. 2세 교육을 위해서 바쳤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알려지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떤 명분과 가치를 지향하느냐 또 어떤 성과를 내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장님.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대학발전 후원 특별위원회 역할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예. 민병창 교수님은 본교 출신이시고 이제 특별한 인생 경로를 또 가지신 분이라 뭐 적임자이신 것 같은데 소기의 목표 네. 20억 이상 네. 달성되시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밭대학교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대토론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면 또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싶네요. 세 분께서는 나는 이런 한밭대학교를 원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세 분께서는 우리는 그런 한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동문 회장님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우리 민병찬 우리 대학발전 후원 특별위원장님 뭐 아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모금 활동에 남다르게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재용 산업협력단장님 뭐 좀 많은 지역의 이 중소기업을 양성하는데 우리 한밭대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800여 개의 기업이 우리 동문기업이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한밭대학교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동문회에서도 이러한 1,800여 동문기업들을 하나의 발굴을 해서 그 동문기업들이 우리 학교와 같이 늘 모든 하는 일에 클러스터 형성을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업을 좀 성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동문회가 할 것이 또 무엇인가, 또 학교가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동문기업을 활성화한다면은 상당히 우리 한밭대학교의 비전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정부 방침이 강소기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밭대 동문들이 그 역할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신 박사님이나 우리 박은갑 중구청장님, 박용우 우리 시의회 공차회장님 다 우리 동문이라는 이 자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미래 사이에서는 우리 한밭대학교가 어떤 국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도 이런 후원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나의 후견으로서 그 역할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방점을 갖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같이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 동문도 참여하고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동문의식도 높이고 모교에 대한 자부심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용우 CEO 동창회장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문회 다니신 김만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CEO도 CEO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EO 출신들이 또 이 동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2000년부터 이 시작해갖고 지금 약 33까지 배치하면서 약 2,800여 명의 원우들이 있습니다. 매달 1기는 1월 1일 날, 2기는 2일 날 이렇게 해갖고 매월 정기총회를 통해갖고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동창회도 매월 20일 날 정기총회를 해갖고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한 언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긴밀히 협조해갖고 회의를 해갖고 협조해갖고 학교가 원하는 후원 방안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갖고 앞으로 더 나가면서 학교가 바라는 방향에 최선을 협조하기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고 예, 예.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것인가.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박용갑 청장께서는 한밭대학교 대표 동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제 한밭대학교의 미래에 보는 기대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대표 동문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그 이재영 단장님이나 또 민병찬 우리 본회장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민병찬 우리 저 회장께서는 이제 참 이게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살림을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총감독을 총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어떤 그 4차 산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밭대학교가 어느 대학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미리 이제는 먼저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그 4차 산업인데 그동안에야 이제 그 사실 선진국들이 했던 것을 다 따라하니까 빨리 따라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인데 우리 한밭대학교가 가장 앞서가는 선두적인 그런 그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4차 산업도 물론 이렇게 선도에 나가시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이제 인성효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서울에 있는 그 뭐 이런 대학들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바로 퇴사하는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인성적인 면도 함께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한밭대학교 출신, 한밭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모든 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는 그런 인재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일을 다시 한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장님 그 효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쪽에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한밭대학교 출신 중에는 사실 우리 한밭대학교를 빛내고 또 우리 대전시 나가서 더 큰 일을 뭐 하셨던 우리 염홍철 시장님도 계시고 또 그 우리 전 시의회 의장 하시던 그분 같은 경우는 김희식 의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밭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그런 거 저고리 옷 벗는데 이건 내가 벗을 거야. 늘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그 의원님들이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면 집행부가 나와서 의원님들 잘 다녀오십시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앤 분이 바로 김민식 의장이고 또 그분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어디서 했느냐면 다들 제주도라든지 어디 뭐 외국 나가고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충남구 충남도청 그 단체관에서 아껴가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략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훌륭한 결국 저 인성을 갖추신 훌륭한 동문을 좀 배출해 달라 이런 주문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예. 대덕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거명해 주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이제 준비라고 할까요?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총장님이 답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의 경쟁력을 역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대학들을 보면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지역의 발전에 그 혁신의 중심체가 대학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대학교도 조그맣지만
90년 동안 산업 성장기를 거쳐서 많이 변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저희 대학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슈바프가 얘기하기를 빠른 물고기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왜 혁명자를 붙였겠습니까? 혁명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강한 용어고 이거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 산업의 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그 4차 산업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차 산업을 위해서 또 이 강소 대학으로서 특히 대기업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중요시되고 강소 중소기업이 굉장히 필요한 이 시기에 저희 대학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이 팩토리에다 관점을 두면 안 됩니다. 스마트 하면은 우리 뭐 IoT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들이 독일의 지멘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원조다고 이렇게 선두적인 그런 기업인데 저희 대학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교육과정. 저희 대한민국에서 저희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교육과정하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 대학의 중심에 이렇게 두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 해서 공과대학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쪽에서도 좀 참여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미래를 위한 이런 대학으로서 준비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요즘 시기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아주 충실한 교육에 아주 훌륭한 교육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예. 간단하게 정리 예. 좀 해주시죠. 오늘 뭐 지금 우리 그 박용가 중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4차 산업도 결국은 전 화두가 4차 산업인데 그 핵심에는 사람의 인성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아무리 A가 돼도 사람 인성인데 다행스럽게요. 우리 대학에 박용가 우리 중구청장님이야 많은 분 배출했지만 저 교수인데요. 제가 충성 인성교육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성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좀 우리 이재영 단장님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 핵심에는 역시 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밭대학에 보면 연면을 보면은 이 과연 그냥 교수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직장을 가도 그만두질 않는데요. 다른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도 오면은 좀만 크면 다른 데 이직하는데 우리 한밭대학생들은 이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인성적인 교육이 됐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밭대학 상당히 그런 인성적이 돼 있다. 4차 산업 리드해가는 것도 우리 대학이 결국은 융합 다중전공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다. 한 예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가 이 4차 산업 특별시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네. 총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좀 이따 하실. 좀 이따요? 네.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맞추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중도일보사 그리고 신천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이만구 총동대장님, 예, 동부가 총장님, 박영우 시오 총장회장님, 예, 그리고 이재영 단장님, 윤병찬 특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윤병찬 특별위원장한테 제가 너무나 특별한 임무를 주어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데, 예, 좀 훌륭하게 잘 해주시라고 그러고요. 예, 인성, 그다음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개 또 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밭대학교 현황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 또 기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유지 취업률은 한밭대학교가 최고 전국에.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걸 보면은 한밭대학교가 대전 산업발전 정책 방향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이 지역의 주요 협력 네트워크 매개 중심으로 순위에서 4위입니다. 4위. 대학으로서 1위. 당연히 1위가 테크노파크는 뭐 당연히 여기서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2위, 에트리가 3위인데 한밭대학 4위입니다. 카이스트 다 밑에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관계자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여기 데이터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제 지역과 밀접하게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역할들이 다 다른 대학들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에 이런 것들 더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앞으로 그 학령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이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위기이자 대학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또 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결부시켜 보면 결국은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서 잘 사회에 진출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되는 동문 여러분들도 걱정하시고 하는 건데 저는 기본이 방해된다. 모든 게 다 기본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의 목표가 인재상이 기본이 강한 글로컬 리더. 글로컬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글로벌 인재이며 또 지역의 수리박은 로컬 인재, 그러니까 로컬 인재. 이게 합해서 글로컬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로컬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기본이 강한 글로컬 리더로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선배 동문들 또 우리 교수님들 함께 노력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 한밖에 계속 100주년, 200주년 기여하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요. 틀림없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대학은 지성의 요람이며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주도하는 또 그 변화의 내용을 실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교 90주년을 축하하는 한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현장에서 신선식의 이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립한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한 더 큰 기여와 헌신을 기대하면서 신선식의 이슈 토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C였습니다.